우리의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중국의 연휴입니다. 우리의 추석 연휴는 짧은 반면에 중국의 국경절 연휴까지 합쳐서 추석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수혜를 입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연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경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주에 HSBC의 제조업 PMI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1개월 연속 50선을 하회를 했고 특히나 구성 지수 중에서 완성품 재고 지수는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의 그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재고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중국 내에서 재고 조정 압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그 통신이라든지 컴퓨터, 자동차와 같은 가공용 그 제조업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생산 억제에 나서고 있고요. 또 소비 자극책에 힘입어서 과잉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나라 쪽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범용 기계라든지 철강, 비철금속 가공 부분, 그리고 태양광, 백색가전 쪽에서는 여전히 그 과잉 생산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기 회복에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태양광 업체인 그 선택파워라든지 잉리그린 에너지 두 회사만 하더라도 재고가 약 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이 규모는 전 세계가 1년 연간 수요의 한 6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재고 조정이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그 바닥을 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통신이나 자동차, 방직, 전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내년 초부터 경기 회복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먼저 이렇게 중국의 경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주말까지 합치면 무려 9일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소비가 일어나길래 이렇게 기대감이 큰 건가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행 장려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5억 3천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 그럽니다. 작년보다도 10%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내 그 관광 호텔의 예약률이 이미 90%로 올라왔고요. 항공이나 기차 예약률도 80%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국경절 연휴 기간에 무려 99조 원 정도의 그 소비가 발생을 할 거라 그러는데요. 올해는 10월이 결혼이 유난히 많다 그럽니다. 내년 용띠에 태어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부라든지 그리고 재운뿐만 아니라 관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10월달 호텔이나 식당 쪽에서는 결혼 필요용과 관련된 특수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들은 작년보다 36% 정도가 늘어난 한 10만 명 정도에 달한다 그럽니다. 지난해 중국 여행객은 1인당 262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보다는 66만 원이나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호텔이나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 쪽에 관광 특수가 지금 있을 거라 그럽니다. 특히 중국 안에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그 타오바오에서 가짜 임신부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는데요. 이는 그 회사에서 감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배를 좀 부풀리는 실리콘 패드를 쓰거나 요번에 버스나 기차로 그 여행을 할 때 그 약자석에 우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에 1억 8천만 명의 그 결혼 정년기 그 남녀들이 있는데요. 애인을 구하지를 못해서 고향에 그 내려갔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연인 랜턴 서비스가 지금 최대의 그 화랑을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시장의 이슈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